제1부 무너진 성전과 소주의 낙인 1장 비린내 나는 수위 차가운 장례식장 102호 빈소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서윤의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을 기력조차 없었다. 나흘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녀의 피부는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 마냥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있었다. 영정사진 속 엄마 이명숙 여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평생 시장통 골목에서 명숙이네 반찬을 운영하며 고등어를 굽고 김치를 치대던 거친 손. 그 손으로 외딸 서윤을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로 키워냈을 때 엄마는 시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아이처럼 울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럽던 딸이 5년 전 시댁의 음모와 남편의 무능함을 뒤집어쓰고 메스를 내려놓았을 때 엄마의 심장도 함께 썩어 들어갔다. 서윤아, 내 손은 사람 살리는 손이야. 고등어 대가리나 따고 있을 손이 아니란 말이다. 임종 직전 엄마가 남긴 유언은 서윤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시장 재개발 구역의 200평 남짓한 땅. 그것은 서윤의 시댁인 청담 메디컬 병원 가문이 눈독을 들이는 마지막 먹잇감이었다. 2장 포식자의 방문. 밤 11시. 조문객이 끊긴 빈소의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찢으며 다가왔다. 서윤의 시어머니이자 청담 메디컬 병원 이사장인 박 여사였다. 그녀 뒤로 시고모들과 사촌들이 마치 사파리 투어를 온 관광객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따라 들어왔다. 어머, 형님. 여기 공기가 왜 이래? 시체 썩는 냄새보다 이 역겨운 젓갈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네. 박 여사는 코를 틀어막으며 서윤의 앞에 섰다. 그녀의 목에는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번뜩였고 손에는 악어 가죽 백이 들려 있었다. 상주인 서윤에게 건네는 첫마디는 애도가 아니었다. 야, 한서윤. 너 들었지? 오늘 시장 재개발 확정고시 떴더라. 내 엄마 죽으면서 남긴 그 가게 부지 내일 오전까지 우리 재단으로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해. 서윤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지금 엄마 발인 날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 내가 감히 나한테 사람을 놓네? 시장통에서 비린내 풍기며 자란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 꿰찼으면 그 땅이라도 내놓는 게 도리 아니니? 내 남편 진우병원이 지금 휘청거리는 거 몰라? 그 땅 담보로 대출안 받으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아. 박 여사는 서윤의 가슴팍을 세차게 밀쳤다. 비틀거리며 넘어진 서윤의 손이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을 짚었다. 시고모들이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맞아, 서윤아. 너 어차피 의사 면허도 취소됐는데 그 땅 가지고 뭐 할래? 그냥 효도하는 셈 치고 내놔. 3장 초록색 병의 악마. 서윤의 침묵이 길어지자 박 여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조문객용 소주병을 낚아챘다. 뚜껑을 비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 너 같은 것들은 내가 약인데 여기 보는 눈이 많으니 내가 특별히 씻겨주마. 박 여사는 소주병을 거꾸로 들었다. 콸콸 쏟아지는 차가운 알코올이 서윤의 정수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린 술이 눈으로 스며들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입술로 흘러든 소주는 비릿하고 썼다. 아이고, 시원하네. 시장통 반찬쟁이 딸년이라 그런지 술 냄새가 아주 찰떡같이 어울려. 이 소주로 그 지독한 비린내나 좀 닦아내라.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 대들보인 진우 악기를 막아. 서윤은 눈을 감지 않았다. 따가운 통증 속에서도 그녀는 바닥으로 튀는 술방울로부터 엄마의 영정사진을 가리기 위해 등을 굽혔다. 내 몸은 더러워져도 좋았다. 하지만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엄마의 마지막 얼굴에 이 오물을 묻힐 수는 없었다. 시고모 중 한 명은 그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웃었다. 어머 형님, 이거 완전 영화 한 장면인데요? 무식한 며느리 길들이기라고 제목 붙여야겠어요. 4장 가장 날카로운 배신. 그때 남편 진우가 들어왔다. 서윤은 그를 보며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다. 5년 전 서윤이 그의 수술 실수를 대신 뒤집어쓰고 병원에서 쫓겨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며 약속했었다. 서윤아, 평생 내가 너 지켜줄게. 내 희생 헛되지 않게 할게. 하지만 진우의 손에는 위로의 꽃다발 대신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소주에 젖어 떨고 있는 아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서윤아, 어머니 말씀 들어. 그 땅, 우리 병원 살릴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이걸 읽어봐. 그가 던진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혼? 진우씨, 지금 이게 무슨 마침표. 너랑 사는 거 솔직히 지옥이었어. 병원 로비에서 반찬 냄새 풍기며 돌아다니는 내 모습 볼 때마다 내 급이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이제 내 옆에는 너 같은 정과자 의사 말고 대성그룹방 이사님 딸처럼 급이 맞는 사람이 필요해. 그 땅만 넘기면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좋게 끝내자. 진우는 소주가 뚝뚝 떨어지는 서윤의 발치에 침을 뱉었다. 그것은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마침표였고 서윤이 지켜온 마지막 인간적 신뢰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제2부 5분의 정적과 황금빛 파도 5장 신의 강림. 진우가 서윤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치켜든 순간이었다. 빈소 입구에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복도 멀리서부터 수십 명의 발소리가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들려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도열했고 그 사이로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성그룹의 강대성 회장이었다. 박 여사와 진우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강 회장은 뉴스에서나 보던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였다. 박 여사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아이고, 강 회장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저희 아들놈 병원에 투자라도 해주시려 오신 건가요? 어서 오십시오. 진우도 얼른 명함을 꺼내들며 손을 비벼댔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소주에 젖어 상복 차림으로 주저앉아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서윤의 앞에 서더니 모두의 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했다. 그 고귀한 노인이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마침표 한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늙은이가 은혜도 모르고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뒤따라온 강 회장의 아들 강도윤 전무도 서윤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5년 전 연쇄추돌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을 열고 직접 심장 마사지를 해 생명을 구했던 그러나 그 대가로 모든 명예를 잃었던 여의사가 바로 서윤이었다. 6장 뒤바뀐 천칭. 회장님? 한 선생님이라니요? 이 여자는 그냥 면허 정주된 반찬 가게 딸인데요. 박 여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박 여사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한순간에 박 여사를 도살장의 가축처럼 얼려버렸다. 면허 정지? 이분은 내 아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성자다. 당시 무능한 병원장 놈들과 그 아들이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고 이 귀한 분을 희생시킨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한 분의 머리에 술을 부어. 너희가 인간이냐? 강 회장의 호통에 빈소 천장이 흔들렸다. 그는 곁에 있던 수행원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장례식장 전체를 우리 그룹이 대관한다. 저 무례한들을 당장 끌어내. 그리고 한 선생님의 어머님 가시는 길,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귀하게 모셔라. 꽃 한 송이, 향 하나까지 최고급이 아니면 너희 목을 치겠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박 여사와 진우, 시댁 식구들을 짐짝처럼 끌어냈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질렀고 진우는 회장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다 구두발에 차여 나동그라졌다. 서윤은 강 회장이 건네는 손수건을 받았다. 눈에 스며든 소주가 씻겨 내려가자 세상이 다시 선명하게 보였다. 5년 전 잃어버렸던 의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엄마를 향한 마지막 약속이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3부 피해 대가와 몰락의 소나타. 7장 성벽의 균열. 강 회장의 지원은 시작일 뿐이었다. 서윤은 이제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제공한 변호인단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5년 전의 진실을 하나씩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첫 번째 타격은 청담 메디컬 병원의 자금줄이었다. 강 회장의 신호 한 번에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회수되었다. 병원 로비에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월급이 밀리자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진우는 미친 듯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윤의 서늘한 목소리뿐이었다. 진우씨, 당신이 그랬지? 내가 5점이라고. 이제 당신이 우리 의료계의 거대한 곰팡이가 될 차례야. 서윤은 5년 전 수술실 CCTV 복원 영상과 진우가 작성했던 허위 진료 기록 원본을 입수해 언론에 공개했다. 천재 여의사의 몰락 뒤에 숨겨진 병원 후계자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8장 박 여사의 광기. 박 여사는 무너져가는 병원을 지키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하지만 그것은 서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다.
서유는 강 회장의 계열사를 통해 박 여사가 운영하던 재단의 비자금 장부를 폭로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아끼던 청담동 빌라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던 날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하지만 그녀를 받아줄 병원은 서울 시내에 단 한 곳도 없었다. 강 회장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쌓아온 악명 때문에 모든 의료진이 그녀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박 여사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재래시장 뒷골목의 한 허름한 요양병원 지하 병실로 옮겨졌다. 그곳은 곰팡이 냄새와 락스 냄새가 섞인 그녀가 말하던 천한 곳이었다. 9장 진우의 나락. 진우의 몰락은 더 비참했다.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된 것은 물론 살인 미수와 문서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감옥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그는 뉴스 화면을 보았다. 속보 한서윤 박사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 승인으로 의사면허 복권. 대성자선 병원장 취임. 진우는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몽둥이질 뿐이었다. 그는 이제 평생을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힌 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했다. 제4부 전설의 교황과 새로운 새벽. 10장 다시 잡은 메스. 3년 후 서유는 다시 흰 가운을 입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엄마의 반찬 냄새 대신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옹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세계적인 흉부외과 권위자로 우뚝 섰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유는 병원 입구에서 폐지를 줍는 한 노파와 마주쳤다. 떼꾸정물이 흐르는 누더기를 입고 굽은 허리로 수레를 끄는 여자. 박 여사였다. 그녀는 치매 기운이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 아들이 의사야. 청담 메디컬 병원 몰라? 이 천한 것들이 어디서 나를 밀쳐. 서윤은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박 여사는 서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서윤의 하얀 가운을 보더니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숨길 뿐이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수레 위에 놓아주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이미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가련한 존재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11장 엄마의 땅에 핀 꽃. 서유는 엄마가 남겼던 시장 재개발 부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이 아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이지한 어린이 심장병원이 세워져 있었다. 병원 로비 정중앙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키워낸 손, 이명숙 여사를 기리며. 서유는 동상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제 그 손은 비리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가 났다. 12장 소주의 얼룩이 훈장이 될 때. 에필로그. 서유는 수술을 마치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강도윤 전무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선생님, 오늘 수술도 완벽했습니다. 서유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복 소매 끝에 남았던 소주의 얼룩을 생각했다. 그 차가운 알코올은 그녀의 영혼을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강인한 강철로 단련시켰다. 도윤 씨, 저는 이제 알아요. 고통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라는 걸요. 그날 그 소주가 제 머리에 쏟아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가짜 의사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엄마의 따뜻한 손길처럼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5년 전 장례식장의 통곡은 이제 수술실의 힘찬 기계 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한서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